자, 저는 130 모닝사이드 드라이브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은 컬럼비아 하우징 중에 하나로 컬럼비아 학부생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이 한 70% 정도, 한 30%는 세입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그렇다고 해서 딱히 마주치거나 같이 무슨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네, 일단 이 좁은 문이 전경입니다. 하우징 신청하시려면 반드시 커플, 패밀리로 아시는 분들과 신청하시면 되고,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굳이 그 커플이시거나 패밀리이신 분들이 굳이 컬럼비아 학생이거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도 된다는 점,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. 네, 일단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하우징에 입주하시면 슈퍼인텐던트 분이 오리지널 키를 하나 주실 거예요. 이렇게 세 가지, 우편 키, 그리고 메인 키, 그 룸키. 당연히 복사는 하셔야 되고, 복사는 편의점 같은 곳에서 요즘에 자동으로 키 복사하는 것이 있고요. 심지어 그 키 복사하는 기계가 저희의 이 키들을 기억을 해서 나중에도 한 10불 정도에 계속해서 복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그런 부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원래 주는 키보다 복사한 키가 솔직히 말하면 더 잘 듣기 때문에 복사한 키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저는 지금 로비에 나와 있고요. 한국에서 보시는 로비와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좀 대리석 같은 부분, 그 다른 컬럼비아 하우징을 가시더라도 이와 비슷한 타일과 비슷한 실링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뒤에 보시면 여기 항상 택배 기사분들이 놔주시는 좀 공간이고요. 네,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건 히터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우편물 같은 걸 좀 확인하실 수 있고, 우편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에 사시던 분들이 굳이 주소를 매번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우편물이 많이 와 있을 수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.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밑에다 놔두시면 다른 주소로 가게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건 엘리베이터고요.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, 약간 스위스 호텔 가서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오래된 엘리베이터고요. 보통 컬럼비아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레노베이션을 했더라도 보통 한 1910년에서 1940년 사이에 지어진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럼 한번 오래된, 약 한 100년쯤 됐을 것 같은 이 엘리베이터를 한번 같이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는 현재 지금 런드리룸 지하 쪽으로 갈 거고요. 지하 같은 경우에는 컬럼비아 하우징이 특이하게 계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해야 된다는 점, 그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현재와 같이 문을 닫고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닫혀서 가는 이런 방식이고요.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위험하다거나 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굉장히 또 느리다는 점. 네, 이곳에 오시게 되면 첫 번째로 분리수거를 하실 수 있는 공간.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스트릿에 일반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냥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도 자그마한 것들은 그냥 버리고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학교에 가시고 할 때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장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.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종 보일러, 혹은 그 경비원 분들이 가끔 사용하시는 락커.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런드리룸과 그 자전거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있습니다. 이런 특징은 비단 이 건물뿐만 아니고 100 모닝사이드 드라이브나 아니면 저 앞에 있는 그게 508W였나요? 508W, 509W, 121 스트릿, 이쯤도 비슷한 건물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쪽도 배정을 봐주셨으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쪽에 가시게 되면 당연히 이런 거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. 네.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런드리를 충전할 수 있는 것들, 그리고 이 위에는 항상 다른 분들 놓고 가시거나 아니면 새 거
한 개 정도는 놓여져 있고요. 혹시라도 이런 게 없으실 경우에는 슈퍼인텐던트한테 전화를 하셔서 같이 약속을 잡아서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슈퍼인텐던트가 이 건물 같은 경우는 100 모닝사이드 드라이브에 이제 사시고 계신데 그분과 그렇게 긴밀하게 연락이 잘 되거나 하진 않아요,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래서 미리 메일도 드리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아워에 딱 맞춰서 미팅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. 네, 이 많은 자전거들은 다 주인이 있는 것으로서 뭐 비록 자물쇠가 없더라도 뭐 함부로 타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. 뭐 드라이어 3개 그리고 세탁기 3개 이렇게 있는데요. 저기서 충전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고, 세제는 보통 여기다 많이 넣어서 섬유유연제 세제를 사용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최근에 많이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그냥 팥으로 된 그 다 포함된 것들을 그냥 여기다 넣고 사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좀 더 빠르기도 하고요,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또 지하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. 하지만 하나의 문제점은,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고장난 런드리가 좀 있어요. 그래서 고장난 이런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뭐 리포트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, 네,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. 바로 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. 네. 그 이외에 뭐 엑싯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비상 문들이 있는데요. 저 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미토리, 여긴 도미토리는 아니고 그냥 스쿨 하우징 중에 하나고 아파트먼트 형식인데, 스쿨 하우징 중에서도 도미토리에서 엑싯처럼 비상문으로 나가시면 그 퍼블릭 세이프티, 즉 학교 경찰까지 경보음이 울려서 좀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, 실제로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말 비상 상황이 아니면 이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130 모닝사이드 드라이브에 와 있습니다. 아파트는 25번이고요. 원베드룸 아파트로 컬럼비아 하우징에 속해 있는 집입니다. 여기 하나에 베드룸이 있고, 그리고 앞에 있는 화장실, 그리고 자그맣게 딸려있는 키친이 있습니다. 키친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가 기본적으로 있고요. 그 이외에 다른 비품들은 없지만 뭐 가스, 그리고 물은 원래 뉴욕에서 공짜이기 때문에 그 부분, 그리고 유틸리티, 일렉트리시티를 포함해서 현재 원베드룸 이 아파트 가격은 1987, 88 정도에 한 2,000불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또 책을 놓을 수 있는 곳, 그리고 데스크, 그리고 저런 기본적인 데스크, 이런 부분들은 원래 비치가 돼 있었던 거고요. 이 아파트의 단점 중에 하나는 공유기를 사셔야 된다는 거. 네, 그 부분이 조금 단점입니다. 하지만 인터넷은 또 무료이고요. 네,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 이외에는 뭐 자그마한 뭐 비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네, 이 정도로 간단하게 원베드룸이 어떻게 생겼는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는 지금 6층 옥상에 와 있습니다. 뭐 6층이면 솔직히 높은 빌딩은 아니지만, 네, 저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, 저도 2층에 살아서 루프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보통 잠겨 있는 곳이 많아요. 왜냐면 비상 상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보통 되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뷰를 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이 잠겨 있네요. 네, 비상 상황 시에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, 보통 다른 건물들을 가시면, 혹은 오프 캠퍼스 하우징을 가시면 보통 브로드웨이 쪽에 많이 있는데요. 100가에서 110가 사이에 있는 그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루프탑을 굉장히 잘 꾸며놓고 실제로 학생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. 뭐 컬럼비아 하우징은 뭐 그런 쪽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아무래도 대학원 분들, 특히 가족분들도 많이 계시고, 또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세이프티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, 네, 그래도 루프탑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. 저도 처음 와봤는데. 네. 네, 이제 주변 시설들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점 혹은 슈퍼마켓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이곳 같은 경우에는 뭐 뷰가 높다고 해서 보이진 않아요. 하지만 자연경관 같은 경우에는 뭐 100 모닝사이드 드라이브나 이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로스쿨 쪽으로 가시게 되면 대학원생분들과 특히 뭐 교수, 패컬티 멤버분들이 많이 사시는 공간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곳이 100 모닝사이드 드라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할렘 쪽을 내려다보면서 뭐 경관을 즐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여기 앞에 모닝사이드 파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낮에는 항상 안전합니다. 하지만 7시 반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산책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물론 여기서 할렘이 많이 안전해졌기 때문에 총기 사고나 뭐 실질적인 어설트 같은 사례가 보고되진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드럭 같은 거를 유통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드럭을 좀 하시고 그 자연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12 정도를 좀 하실 붙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총기 때문에 무섭다 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센트럴 파크도 여기서 걸어서 느린 거리만 15분 정도에 도달하실 수 있으면서 거기서 또 조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리프레시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. 산책을 즐기셨으면 하고요.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130 모닝사이드 드라이브라고 주소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122가와 암스테르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쪽 방면, 즉 122에서 123쪽으로 가는 암스테르담의 왼쪽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그 레스토랑들이 대체로 가격들이 나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맛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테이크아웃이나 혹은 가끔씩 가서 방문해 주셔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124가 쪽으로 가서 슈퍼마켓이 최근에 하나 개장한 게 있습니다. 시티뱅크 옆쪽에. 근데 그 슈퍼마켓이 이 근방에서 가장 저렴한 슈퍼마켓이고요. 뭐 예를 들어 뭐 헤인즈, 뭐 크래프트, 그리고 뭐 타이슨 이런 공산품을 찾으시면서 뭐 아마존과 비슷한 퀄리티를 생각하신다, 비슷한 가격에 뭐 그러면 편안하게 방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학교까지 가는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곳에서 러너홀이나 존제이 혹은 버틀러까지 가시는 데는 약 빠른 걸음으로 한 10분 정도 느리게 편안하게 주변을 감상하시면서 가면 한 15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그리고 빠른 팁이 있다면 굳이 정문이나 아니면 쪽문들을 이용하시기보다는 노호, 머드 쪽에 위치한 그 계단들을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가실 수 있습니다. 학교에 있는 그 다찌 짐을 가실 때에는 그 뒷문들을 이용하시면 약 한 5분 안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보통의 경우에는 암스테르담 애비뉴를 이용하셔서 쭉 올라가시는 것이 가장 학교에 좀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.